만듦새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냥 평균적인 품질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가성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샤오미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미는 확실하게 자기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인류는 될 수 없지만 그 금액대에서는 평균 이상을 하는 제품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외형을 놓고 보더라도 절대로 싼 느낌, 싸구려의 느낌은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색깔, 그들만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는데 이 이어폰들,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도 그런 색깔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가성비, 저렴하면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지만 가전제품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오는 레드미라는 그 브랜드에서 레드미 버즈3의 라이트 버전과 프로 버전 요 두 개를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측에서 저한테 이 제품을 이제 보내주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제품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저희는 이 두 모델을 선택해서 이 두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버전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 버전을 소개를 해서 이 한 영상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라이트 버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3 라이트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름이 좀 많이 비슷하죠. 뭐와 디자인도 어떻게 열어보게 되면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3 라이트입니다. 버즈3 라이트는 블루투스 5.2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SBC 코덱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6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샤오미에서 직접 개발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터치 방식의 제어 방식을 쓰고 있고 좌우 독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시차가 적은 모드를 지원합니다. 게이밍 모드죠. 게이밍 모드를 지원을 해서 시차가 적은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거나 립싱크가 잘 맞는 상태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통화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주변 소리를 좀 줄여주고 목소리만 집중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통화 품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IP 등급은 보통 IPX4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X 부분이 먼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먼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IP54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는 한 5등급, 물에 대해서는 한 4등급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방수 등급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사용 시간은 버즈만 갖고선, 그러니까 이어폰만 갖고서는 5시간을 연속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에 충전을 한다면 최대 18시간까지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그 이어폰 자체는 4.2g 정도의 아주 가벼운 무게로 되어 있지만 케이스까지 다 포함해서는 36g 정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무게를 놓고 보면 가벼워요. 예, 일반적인 이어폰 요 정도 사이즈의 이어폰과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고 가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정가가 29,900원. 3만 원은 안 합니다. 29,9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버즈3 라이트, 레드미, 샤오미 생태계에 있는 레드미의 버즈3 라이트의 장점과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만듦새입니다. 네, 29,000원짜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듦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딱 보면 이게 어떻게 29,000원 마감이 이렇게 나오지 싶어요. 실제 케이스 덮이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지금 보이세요? 척 하고 달라붙는 거? 소리 들리시죠? 정말로 척 하고 달려들고요. 힌지 부분에 유격도 없어요. 예, 너무
만듦새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누가 29,900원짜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예, 그냥 뭐 10만 원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외형만 따지고 보면 10만 원대에 있는 제품들의 외형과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에 보게 되면 이 이어버즈 자체의 모양도 사실은 저희 삼성 거의 모양과 좀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아요. 버즈 자체의 모양도 상당히 괜찮고 여러 가지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프린트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만듦새에 대한 것을 장점으로 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착용감은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쏙 들어가죠.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속에 쏙 들어가면서 귀에 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요런 그 뭐라 그러지? 이어 후크? 그렇죠? 이 안쪽에 있는 연고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이어 후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딱 장착을 했을 때에 작으면서도 이어 후크로 딱 잡아주는 그 느낌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착용감은 오히려 이 버즈 3 프로보다 요 라이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착용감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이 부분 또 소리에 조금 관련된 건데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없습니다. 이 금액대에 있는 진짜 초저렴 제품이잖아요. 초저렴 블루투스의 공통적인 특징 그냥 화이트 노이즈, 히즈 노이즈라 하죠. 이렇게 깔려있는 이 화이트 노이즈, 히즈 노이즈가 기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깔려있는 게 그냥 이 금액대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이트 노이즈나 어느 정도의 히즈 노이즈는 그냥 그래 이 금액대, 특히 10만원대 밑에 있는 애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원래 다 있는 거지. 그리고 금액대로 히즈 노이즈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10만원대나 20만원대 근처에 가는 애들은 좀 그거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 뭐 요 정도는 다 있으니까 이게 꼭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해요. 그러니까 단점이 없으려면 막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에 가게 되면 그런 애들은 이제 히즈 노이즈 같은 그 화이트 노이즈가 없거든요. 30만원대도 되게 고급 제품들도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키면 이 히즈 노이즈가 탁 치고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기본인데 29,000원짜리가 29,900원짜리가 화이트 노이즈, 히즈 노이즈가 없어요. 물론 다른 기능이 없으니까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없고 뭐 노이즈 캔슬링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노이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끼고 있으면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너무 조용한 데 있으면 귀에서 이명 들리는 느낌처럼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입니다.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게이밍 모드도 짧지만 일반 모드도 짧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로 해서 영상을 보더라도 립싱크가 틀어지지 않고 게이밍 모드로 해서 그 영상을 보더라도 립싱크가 틀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은 이 기능 때문에 뒤에 좀 단점에도 놓긴 했는데 게이밍 모드 그다음에 일반 모드 모두 다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예, 길지 않아서 립싱크가 틀어지는 일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영상 보기에 되게 좋은 이어폰인데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입이 틀어진다는 느낌 별로 없었고 헷갈려요. 이게 게이밍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구나. 저 레이턴시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저 레이턴시 모드로 넘어가려고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저 레이턴시인가? 이게 일반 모드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로 둘 다 레이턴시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이 금액대에 있는 이어폰에서는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를 본다든지 본인들의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좀 가격 부담이 없으면서 고장나면 새로 사야지 하는 생각으로 구매하는 그런 약간의 이동형 이어폰으로 보셨을 때 이 부분에서 영상을 많이 본다는 가정으로 놓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능이 아닐까 해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해상도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기대는 사실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이거 안 넣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들었는데 이거 29,900원짜리에서 이 정도 해상도면 괜찮다. 느낌에는
한 7, 8만 원? 예, 7, 8만 원 정도 하더라도 이 정도 해상도 나올 것 같은데, 야, 3만 원 언더에서 3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서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온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을게요. 생각보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해상도가 막 10만 원, 20만 원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5만 원 언더 제품으로 딱 놓고 봅니다. 5만 원 언더에 있는 저가형, 초저가형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해상도가 뛰어난 거예요. 예, 해상도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 카테고리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톤 밸런스 부분도 얘기를 할게요. 톤 밸런스가 단점에 제가 조금 얘기는 하긴 합니다. 톤 밸런스가 조금 단점으로 좀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대를 생각해서 이 금액대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생각보다 톤 밸런스를 잘 맞춰놨습니다. 물론 특정 대역대가 조금 강조가 되어 있긴 해요. 살짝의 밝은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제품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 특색을 제외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를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색깔을 잘 맞춰놓고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요. 물론 그 특정 주파수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은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톤 밸런스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5만 원 이하대의 초저가에 있는 제품에서 이 정도의 톤 밸런스를 잡고 있고 어떠한 그 강한 사운드 때문에 다른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이 강조가 돼 있어도 다른 소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톤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 장점에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을 놓는다면 음성 명료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음성 명료도라고 한다면 보이스를 들을 때 사람이 하는 발음, 그 발음을 잘 느낄 수 있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캐릭터가 약간 한 2.5kg에서 5kg 대역대가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사운드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명료도를 좌우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돼 있는데, 그 강조돼 있는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목소리를 알아듣기 굉장히 좋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동용으로 들으시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보기에 사실 굉장히 적합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 음성 명료도에 되게 좋은 사운드, 강의에 되게 좋은 사운드일 수도 있어요. 그 강의를 할 때 아마 강의하시는 교수님,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기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액대와 비교를 한다면 괜찮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이미지가 와이드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한 140도, 150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도, 150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 고급형에 비해서는 조금 좁게 돼 있지만 5만 원 이하대에 제가 검토해본 많은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스테레오 이미지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전체적인 품질을 놓고 봤을 때 얘는 막강한 가성비입니다. 네, 금액이 29,9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전체적인 만듦새, 전체적인 품질, 배터리 타임, 여러 가지 페어링 되는 속도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만 끼면 되는 거죠. 우측만 껴도 되고 좌측만 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만 쓸 수 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음성이 잘 들린다, 노이즈도 적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29,900원이면 득템한 거예요. 득템.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장점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이트 버전의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6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음색입니다. 여기 단순하게 톤 밸런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6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스파이크처럼 튀어오르는 소리들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주파수가 살짝 강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이 조금 빠르다, 반응이 조금 민감한 그런 대역대가 있어요. 그런 튀어나오는 소리가 아주 살짝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이 금액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데 불편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저가여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소리들은 조금 불편한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딴 특징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6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이 6mm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 약간의 중고역이 조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고 저역에서는 조금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저음 쪽이라든지 힙합 음악 같은 걸 난 좀 듣기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목소리 같이 좀 명확하게 들어야지, 그럼 도드라져야 되고 톡 튀어나와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소리들이 앞으로 좀 도드라지고 튀어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6mm 드라이버의 특징이 살짝 있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의 첫 번째로 놓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입니다. 그 다음 단점은 게이밍 모드입니다. 레이턴시가 적은 게이밍 모드가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레이턴시가 짧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BC 코덱을 쓰니까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데 게이밍 모드를 했을 때 더 드라마틱하게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더 빨라져서 차이가 확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기본의 레이턴시가, 기본의 그 지연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빠른 데에서 조금 더 빠르게 했겠죠. 예. 양쪽을 꾹 두 개 누르고 있으면 딱 소리 나면서 바뀝니다. 게이밍 모드로 바뀌어서 아주 간단하게 게이밍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뀌었을 때 그렇게 뭐가 바뀌었지? 드라마틱하게 립싱크가 좋아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립싱크라고 하면 화면을 보는 상태에서 내가 듣는 소리하고 화면의 그 입 모양하고 더 정확하게 맞는가라는 것을 느끼는 건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SBC 코덱에서 립싱크가 잘 맞아요. 잘 맞는 상태에서 이 게이밍 모드로 들어갔을 때 더 빨라지느냐라고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음악을 스탑 플레이 이걸 반복을 해도 거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뭐야 게이밍 모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29,900원에서 그걸 따지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SBC 코덱만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조금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요 금액대에서 AAC 코덱이 되는 애도 있다 보니까 SBC 코덱만 되는 게 야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BC 코덱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SBC 코덱이 레이턴시도 짧고 호환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SBC는 기본적으로 모든 블루투스 제품들에 SBC 코덱은 다 들어갑니다. 어떤 장비와 연결하든지 간에 SBC는 거의 기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한테는 aptX가 고음질이고 어떤 애한테는 AAC가 고음질이고 어떤 애한테는 LDAC이 고음질이지만 그런 애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SBC 코덱이에요. 근데 SBC 코덱은 그런 고품질의 코덱보다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29,900원이잖아요. 29,900원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SBC 코덱이라도 그렇게 음질이 형편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톤 밸런스적인 면에서 조금 그냥 피끼하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주파수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29,000원짜리에다가 내가 이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는 이렇습니다. 저음 쪽은 그냥 저음부터 저음부터 중음까지는 그냥 플랫한 편인데 한 2.5kg에서 5kg가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살짝 올라간 건 아니고 조금 과하다,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긴 했어요.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더 크면 과할 거예요. 하지만 과하지 않을 정도의 턱걸이 라인에 있을 정도의 그런 증폭이 2.5에서 5kHz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8kg에서 10kg 대역이 아주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아주 살짝. 그런 다음에 10kg부터는 위에까지 쭉 뻗어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봉긋
봉긋 올라간 스타일인데 2.5에서 5kg가 많이 좀 올라가고 8에서 10이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소리적인 아쉬운 부분, 저가형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런 거죠.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자면, 피끼하게 얘기하자면 6500Hz, 그러니까 6.5kHz 이상에서는 알리아스 주파수가 생깁니다. 알리아스 주파수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이론에 보게 되면 알리아스 주파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알리아스 필터라는 게 있죠. 알리아스 주파수가 좀 생겨서 고스트 이미지가 조금 주파수가 생겨요. 그래서 고음역대가 조금 강조를 일부러 했다면 더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고음역대가 그렇게 강조됐다기보다는 2.5kHz나 8.8에서 10kHz가 살짝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지 나머지 주파수들은 뭐 일반적인 레벨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6.5kHz에서 그 이상대에 특히 고음 10kHz 이상을 넘어가게 됐을 때에 그 주파수를 재생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한 뭐 1, 2K 쪽이나 뭐 3, 4K 쪽에서 약간 이렇게 좀 한 500부터 좀 생겨요. 500부터 한 1km, 2km 사이에서 약간의 그런 고스트 이미지 주파수가 들려요. 예, 귀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29,900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요거는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바로 이어서 하는 이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두 제품에 대한 통합 품질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 버즈3 프로입니다. 버즈3 프로고요. 요 프로 버전은 버즈3 라이트 버전보다 상위 버전인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특징도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특징은 블루투스 5.2를 사용을 하고 SBC와 AAC 코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9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요. 샤오미가 직접 디자인한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터치 방식의 제어는 동일하고요. 착용감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착용하다가 빼게 되면 플레이되는 게 멈추게 되고요. 좌우 독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왼쪽만 따로, 오른쪽만 따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얘는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두 대의 장비를 연결을 해서 두 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장비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다가 잠깐 멈춰놓고 B라는 장비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바로 왔다 갔다 아주 편하게 되는 그런 멀티 포인트 기능. 두 대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대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두 대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테스트도 그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ANC,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를 노이즈가 있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막아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게 터치를 꾹 하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 들어갔다가 꾹 하고 있으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는 총 한쪽에 3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마이크가 있어서 안쪽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마이크, 그리고 밖에서 마이크를 2개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 및 그다음에 통화에 사용하는 마이크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USB-C로 되어 있고요. 얘는 무선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되고 IPX 4등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용시간은 라이트 버전보다 1시간 많은 6시간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케이스에 충전을 할 경우에는 최대 2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이 라이트 버전보다 살짝 무거워서 5.9g입니다. 근데 5g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케이스까지 포함한 무게는 55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77,900원. 네, 정가가 77,900원, 29,900원, 77,900원, 둘 다 10만원 언더. 얘도 10만원 후반대라기보다는 77,000원이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금액대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얘에 대한 것도 장점, 단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버즈3 프로 버전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만듦새입니다. 네, 동일해요. 라이트도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 근데 얘는 더 좋아요. 네, 만듦새가 더 좋습니다. 매트하게 되어 있는 이 케이스는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촉감도 너무 좋고,
이 뚜껑 닫히는 거 너무 잘했어요. 예, 뚜껑 닫히는 게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싶을 정도. 이 금액대에 있는 이게 8만 원, 7만 원, 8만 원대에 있는 제품이 이런 케이스가 나와 힌지 부분도 떨리지도 않아요. 예, 심지어 떨리지도 않고 너무 케이스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어버즈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어버즈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고요. 귀에 착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쁜 모양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쁜 모양이 되게 되고 별로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듦새가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굉장히 빠른 연결과 멀티포인트 사용이에요. 예, 물론 개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연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연결이 딱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뭐 이 정도의 연결되는 수준이면 어떻게 보면 에어팟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되게 빠르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멀티 포인트가 되잖아요. 두 장비를 연결을 해놓고 A라는 장비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멈춰놓고 B라는 장비에서 음악을 틀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양쪽에서 블루투스가 다 연결된 걸로 나옵니다. 양쪽에서 블루투스가 다 연결돼서 A라는 장비 듣다가 B라는 장비 듣다가 A라는 장비 듣다가 B라는 장비로 왔다 갔다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금액대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거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아까 라이트와 동일합니다. 히즈 노이즈, 흔히 이야기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없습니다. 심지어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도 없어요. 예,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예. 연결되고 지금 하는데 거의 들리지 않아요. 양쪽을 다 끼고 해도 네, 연결이 됐는데 거의 들리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바로 동작하는 그런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마이크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마이크를 조합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동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동작을 하게 되면 한 2-30만 원짜리도 약간의 히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깔려요. 그리고 특히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게 되면 거의 상당수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는 순간에 이렇게 치 하고 노이즈가 탁 올라옵니다.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안쪽에다가 확성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프리앰프에서 그 좋은 프리앰프를 이 작은 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런 노이즈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놀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뭐 2-30만 원대에도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히즈 노이즈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아주 고가 빼고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가형인데 개인적인 느낌은 이 노이즈 캔슬링은 10만 원대, 10만 원대 후반에 있는 애들과 견줄 만한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30Hz, 40Hz부터 안정적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40Hz부터는 확실하게 노이즈 캔슬링이 동작하는 게 느껴지고 20Hz, 30Hz와 같은 아주 딥저음은 동작은 하지만 조금 힘이 약하고요. 40Hz부터는 굉장히 잘 동작해서 완전히 정말 세게 동작하는 건 한 150Hz 그대요. 40Hz에서 150Hz에 흔히 저음에서 생기는 그 럼블, 비행기 탔을 때 나오는 그 안에서 우웅 하는 소리, KTX 같은 거 탔을 때 나오는 그 안에서 우웅 하는 소리, 자동차 타고서 어딘가를 이동할 때 그 엔진음과 노면 소음에서 올라오는 우웅 하는 소리는 정말 잘 제거할 수 있는 40Hz에서 150Hz를 착 깎아주는 소음을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위도 동작을 하지만 그때는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40에서 150을 제일 강하게 잘하는 것 같고 150부터는 잘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잘하냐면 2kHz, 2kHz까지는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의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저가형 제품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이 한 500Hz, 400Hz까지밖에 못해요. 저음에서부터 500Hz, 400Hz가 끝이에요.
그리고 저음도 한 100Hz 이하는 잘 못해요. 한 뭐 60, 70Hz만 해도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400Hz, 500Hz까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해주거든요. 그게 기술이에요. 요 위로 하는 건 기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대형만 대부분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kg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2kg까지 되는 애들이 어떤 카테고리가 그러냐면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가 2kg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가 2kg 정도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하니까 걔와 견줄 만한 수준, 물론 전체적인 품질을 놓고 보면 에어팟 프로만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가형 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2kg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품질로 놓고 봤을 때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한 10만 원대 후반, 10만 원대 후반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이어폰들과 견줄 만한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 사운드를 평을 하자면 따뜻한 사운드예요. 예, 따뜻한 사운드. 어떻게 놓게 되면 뭐 중저역이 조금 강조된 스타일. 중은 오히려 보면 중저역이 강조했다보다는 고음역이 살짝 내려가서 중역과 저역이 살짝 도드라진 듯하게 느끼는 그런 사운드예요. 근데 그게 과히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따뜻하게 들려요. 예, 좀 따뜻하게 들리고 이런 따뜻한 느낌은 약간 브리티시 사운드하고 조금 비슷해요. 유럽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느낌 나면서 부드러우면서 장시간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겠다. 아, 이걸로 뭐 명확하게 명료하게 막 듣는다기보다는 이걸로 이제 편안하게 장시간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게 되면 내 귀에 크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과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좀 매력이 될 것 같아서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예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얘기 안 합니까 하는데 얘가 가격대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빠졌지만 마지막 장점으로 제가 보는 거는 가성비입니다. 전체적인 품질과 노이즈 캔슬링, 특히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이런 마감 상태, 여러 가지 페어링,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과 빠른 페어링, 그리고 두 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포인트 그 기능,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준수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따뜻한 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의 가격은 77,900원이죠. 77,900원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중반 정도로 느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10만 원 중반 정도의 카테고리를 놓더라도 얘는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있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저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때는 사실 그 금액대를 놓고선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아까 라이트를 할 때는 얘는 5만 원 미만대를 놓고 하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런 장단점 평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끼는 점, EQ 작업을 좀 많이 했구나. 네. EQ 작업을 좀 많이 하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리적인 변화 특징이 있어요. 음상이 조금 뒤로 빠지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조금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딱 들어서 듣자마자 톤 밸런스를 많이 잡으려고 EQ 작업을 좀 많이 했구나. 또는 그 EQ 작업이 아니라면 안에 있는 구조체가 어딘가가 조금 음향적으로 좋지 않은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상도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 나고 약간의 그런 소리적인 단점들이 조금 첨가가 됐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뭘 기준으로? 얘의 기준이 아니라 얘의 가격대 기준 5만 원에서 10만 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느낌에는 EQ가 조금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EQ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테레오 이미지가 조금 좁아요. 둘의 스테레오 이미지가 사실 비슷해요. 이해가 되세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한 140도에서 150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좁아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3만 원 언더에 있는 제품에서는 그게 장점이겠지만 얘는 한 7, 8만 원 하는 제품에서는 야, 요거는 조금 단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넓어야 되거든요. 한 160에서 한 170도까지는 조금 와이드한 느낌이 나야지 스테레오감이 넓어지면서 스테이징이 쭉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스테이지감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이 맞아서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단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따뜻한 성향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따뜻한 사운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새, 특히 현대인 분들이 고음역을 조금 많이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도 한국과 일본 쪽에서는 고음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역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안 그래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고음역을 조금 더 높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운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밸런스가 완전 틀어져서 중저역이 진짜 많고 뭐 고음을 안 들리고 이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 제품은 잘 맞춰놨는데 상대적으로 고음이 조금 더 적다. 그래서 제가 고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성향의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피키하게 좀 분석해서 주파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저역대나 중역대는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 튀는 부분들이 4.5kHz를 중심으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살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에서 아까 2.5에서 5kHz가 이렇게 올라갔다 했죠. 그래서 한계치에 달랑달랑 한다고, 약간 제가 들을 때 단점으로 얘기하기 바로 직전까지 달랑달랑 올라가 있다고 했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얘는 정말 4.5kHz가 그냥 살짝 올라가 있어요. 살짝 도드라져서 오히려 이게 음성 명료도에는 더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따뜻한 성향을 갖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7kHz 이상부터 2만 Hz까지, 7kHz부터 2만 Hz까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요. 7kHz 이상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따뜻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성향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가 쌩쌩하신 분들, 20대 이하, 20대 이하 분들한테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20대를 넘어서거나 30대에 들어선 사람부터는 이렇게 7kHz 이상이 조금 낮은 거에 대해서 난 조금 답답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50대나 60대가 되신 분들은 이걸 듣게 되면 고음역이 왜 이렇게 안 들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단점 아닌 소리의 특징 부분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사실 괜찮은 제품일까 한다면 전체적인 품질에서는 이 프로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되게 좋은 장점,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히스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든지 빠른 연결, 멀티 포인트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1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제품들하고 중후반대에 있는 제품하고 견줄만 하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 확실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뭐죠? 통화 품질 시간이죠. 통화 품질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어떤 소리가 들릴지 이제 이 샤오미 레드미 버즈 3 라이트 레드미 버즈 3 라이트에 대한 소리로 한번 바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요 레드미 버즈 3 라이트 버전의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 쪽에서는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레드미 버즈 3 라이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소리입니다. 지금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틀었는데 여러분들 현재는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이 환경은 지금 듣는 것처럼 시끄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요 지금 레드미 버즈3 라이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지금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상대편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할 때 상대편에 계신 분은 아마도 이런 소리, 버즈 라이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 버즈3 프로의 마이크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 레드미의 그 버즈3 프로, 레드미의 버즈3 프로의 마이크로 어떻게 들리는지 이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이 샤오미 레드미의 버즈3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버즈3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시끄러운 환경을 재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지금 샤오미 레드미 버즈3 프로의 마이크로 전환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버즈3 프로의 소리입니다. 레드미 버즈3 프로의 마이크로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서는, 통화하고 있는 상대편 쪽에서는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샤오미 레드미 버즈3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 샤오미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요 샤오미의 레드미 버즈3 라이트 프로,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하는 저가 제품들 리뷰지만 만듦새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냥 평균적인 품질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가성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샤오미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미는 확실하게 자기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인류는 될 수 없지만 그 금액대에서는 평균 이상을 하는 제품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외형을 놓고 보더라도 절대로 싼 느낌, 그러니까 싸구려의 느낌은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색깔, 그들만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는데 이 이어폰들,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도 그런 색깔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싼 제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도 그렇게 싸게 되지 않았어요. 품질도 어느 정도 준수하고 많은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싼 거예요. 가격은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20-30% 이상 싼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중국제 제품들이 있고 수많은 저가형 제품들, 초저가형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제품들을 잘 소개를 못 해드리죠. 네, 솔직히 잘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리뷰 요청이 와요. 많이 와서 쌓여 있고 제가 들어보고 듣고 그냥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돌려보는 것도 많고요. 저희 직원들 선에서 그냥 끊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대표님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정리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을 때 저희 채널이 욕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름도 샤오미, 레드미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제품이 여러분께 소개를 하더라도 사실
어디 가서 욕먹을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내구성이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AS가 가능하냐, 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내구성과 사실은 AS는 고만고만하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요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